안녕하십니까. 와우넷 투자자 여러분. 요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 그 파트너들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은 더 겸손해지고 더 또 자신감에 차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이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좀 더 소중한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큰 트렌드를 잡고 주도주의 방향 설정이나 또 우리가 어떤 실적이 안 좋아지는 쪽보다는 좋아지는 쪽, 이 조정 이후에 뻗어나갈 수 있는 쪽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더 소중한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사실 지수가 연초에 좀 올라오는 것 같다가 무역 전쟁이라든가 또 지금 이제 뭐 중간중간에 악재가 쭉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일본의 수출 소재 규제 이론 쪽이 이제 시장에 또 압박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너무 쉬울 때가 있었나요? 항상 어려웠습니다. 저희 나라 DNA는 항상 이러한 굳게 다져지고 부존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우리가 이겨내면서 만들어 온 이 산업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전 세계의 무역 전쟁,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이 형국, 이것은 결국은 다 하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미래의 패권, 미래의 어떤 산업의 핵심을 우리가 가져가자라는 중국의 제조 2025 그리고 미국이 그것을 견제하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나라가 이제 비메모리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두각을 나타낼 것을 사실은 궁극적으로 노리는 이러한 성장을 견제하는 핵심이 이 격돌에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수익을 냈다 하면 제가 이제 스마트 리포트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와우넷에서 진행을 합니다만 수익을 내기 위한 올해의 전략이었다 하면 사실은 그때 지수를 보지 않고 종목의 내용과 실적의 성장 가시성과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수익 모델에 집중했을 때 지수가 어떻든 해외 변수가 어떻든 간에 다 풍파를 이겨내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비전과 전략에 우리가 몰두했을 때 수익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저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세 가지 정도의 주도 흐름으로 올해 시장이 이루어졌다 판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1월, 2월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협 또 내지는 수소차와 같은 이제 테마주. 이 테마주의 흐름은 사실은 시장이 너무나 초토화되고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그때는 전 세계가 힘들었죠. 미국이 정말 무역 전쟁의 여파로 하염없이 추락할 것 같았고 뭐 아시아권 전 세계가 또 하나의 위기가 오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올릴 거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말을 바꾼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시장에 용기를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급등 테마가 필요했었던 것이죠. 유동성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올라오는 테마. 그것이 바로 1, 2월의 경협과 수소차와 같은. 그래서 저도 이제 당시에 이 뭐 대박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아난티라든가 또 내지는 경로, 그다음에 또 일진다이아나 풍국주정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이후에 시장은 서서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IT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끌어올렸는데요. 결국은 4차 산업혁명과 5G, 결국 이것이 미래의 화두입니다. 모든 제조업은 IT와 결합해서 이제 그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과 그다음에 생산의 효율성을 가져가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은 미래가 있을 수도 있고 내지는 영원히 도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5의 혁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4+5의 혁명은 즉 이 5G라는 5세대 통신이 본격화되면서 4차 산업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자신의 무대에서 움직여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많은 그 인공지능이다, 자율주행이다, 뭐 많은 그런 기술들이 4세대에서는 사실은 항상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 5G 세상이 열리면서 이 5G가 빨리 깔려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 꼭 나가야 되는 이 방향에 대해서 전 세계의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 KMW라든가 이런 종목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 역시 우리나라에도 관련주들이 쭉 올라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 이 4+5의 혁명이라는 것이 미래에 나가야 되는 반드시 열려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미래의 패권을 잡고 싶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도 일본도. 그러나 그 방향에서 핵심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서로 격돌하고, 지금 그 방향에 누가 정말 손을 딱 잡고 정상에 올라설 거냐. 여기에는 많은 국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다 도태하고 내지는 정점에 이르기 위한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근접해 있는 국가는 몇 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조금 주변에서 많이 흔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4+5의 혁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끈질기고 그리고 강한 집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3월부터 시작된 이 4+5의 혁명이고, 오직 그 방향에서만 주도주가 출현해 왔던 것이죠. KMW, 무슨 뭐 오이솔루션 다 마찬가지고, 네페스라든가 뭐 또 LB세미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 네페스나 뭐 LB세미콘과 같은 반도체 비메모리, 또 KMW나 오이솔루션 같은 통신 장비 좀 쉬어가는 구간이죠. 많이 올랐으니까 쉬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새로운 또 하나의 이슈가 올라온다. 경협과 수소차의 일국명과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 4+5의 혁명, 그리고 또 하나의 IT의 새로운 버전이 올라오는데, 지금은 저는 PER의 리레이팅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우시면 제가 다음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죠. 어떤 기업이든 자신의 어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꾸준하게 부채나 자본을 조달을 해다가 새로운 이익을 꾸준하게 만들어내는 ROE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ROE의 복리 효과고, 이익이 안정화될 때 이러한 PER이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꾸준히 돈을 버는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꾸준히 돈을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겠죠. 더 잘 벌면, 계속 꾸준히 벌면 예뻐 보여서 더 돈을 더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익의 안정화된 꾸준한 상승을 가진 기업의 재무제표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돈을 벌어서 또 자본에 투자가 되고, 그 자본이 늘어나서 또 다음에 또 ROE로 재투자되고, 이러면서 자본의 복리 효과가 눈덩이처럼 기업을 불려내고 주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실 IT의 대기업들이지만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디램, 값이 너무나 요동치고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디램이 아니라 우리가 비메모리라든가 소프트웨어에 집중했었다면 이익의 변동성은 훨씬 적었겠죠. 지금처럼 디램 재고나 가격 하락 때문에 무역 수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새로운 시험, 삼성그룹이 새로운 시험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의 안정화를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래의 어떤 새로운 비전일 수도 있고 중요한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또 주요한 소프트웨어 국가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안정화되면서도 아주 강한 성장세를 가져가는 섹터, 그것이 바로 비메모리, 또 내지는 새로운 세상의 어떤 열리는 이 성장 산업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5G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적기에 그동안의 디램이라든가 이런 데서 축적된 자본을 효과적으로 비메모리에 투입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매우 효과적으로 시장에 아직은 비메모리의 점유율이 낮은 우리나라가 강하게 메모리의 이익의 변동성을 상쇄할 만한, 메모리도 돈을 잘 벌겠지만 사이클이 크게 타니까 비메모리의 이익의 안정성을 거기에다가 덧입혀서 두 개가 잘 믹스해서 바퀴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익은 크게 임팩트 있게 증가하기도 하고 비메모리에 의해서 안정화될 것이라는 뜻이죠. 이익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삼성전자의 펀은 항상 6이나 7, 8.
또 하이닉스포도 4나 5, 6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익이 안정화되면 그 이익의 가치는 매우 커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비메모리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3%에 불과합니다. 비메모리의 강한 비전을 우리가 제시하고 올해 3월, 4월, 5월 넘어오면서 주변국들은 우려를 했을 겁니다. 야, 메모리만 잘하면 되는데 비메모리까지. 이런 것을 또 만약에 기존에 디램으로 벌어들인 자본으로 세계 1위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웠을 때 옆에 있는 일본, 중국, 미국 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흔쾌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결국 미래 패권을 잡는 누가 좀 더 겸손하고 철저한 마인드로 그러나 기술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뉴스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도전 그런 것은 기술 앞에서 그리고 그 기업의 실력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묵묵하게 다가오는 4+5의 혁명에 우리가 그 주식들을 향해서 열정과 아주 놀라운 집중된 탐구심을 갖고 접근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큰 수익이 올 것입니다. 비메모리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강자는 대만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또 비메모리의 또 하나의 섹터의 강자는 소니. 일본의 소니도 반도체에서 일본이 다 내놓고 소니가 비메모리의 이미지 센서에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도 파운드리에 1위를 하고 있죠. 삼성이 이미지 센서나 파운드리에 1위를 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가장 마음속에 내키지 않거나 껄끄러웠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일본이나 대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을 결정했을 때 지금 다가오는 정도의 시련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야죠. 그리고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준비가 돼 있다고 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잠깐 보고 잠시 후에 여러분과 PER의 리레이팅, 기업의 가치의 재평가가 어떤 주도주를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수가 좀 어려우니까 코스피 지수 잠깐 보시겠는데요. 하단부에 이제 사실은 그 바닥 따지기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아직은 바닥은 변동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플레이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적이 안 좋고 악재성 뉴스에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우리나라를 파생 상품의 놀이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라고 놔두시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IT의 반도체 최고 강국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도 이제는 파동상으로 보시면 하단부에 이 파동상으로 하락의 오파 저점을 올리는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물론 100% 지지될 수도 있고 좀 더 밀렸다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작년 12월에도 대박 아카데미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착한 농부의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세요. 좋은 씨앗을 뿌리시면 됩니다. 지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지수와 뉴스와 토론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기업과 미래의 비전에다가 우리가 투자하려는 집중력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좋은 주식을 끝까지 보유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외로운 길 가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계속 실망을 끼쳐서 그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결국 IT로 우뚝 서기 위한 과정이라고 봤을 때 제약 바이오가 밀리는 부분을 결국 IT가 메워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를 보지 마세요. 너무 지수 보면은 우리가 그 많은 어떤 그 공포감 또 내지는 어떤 곤혹스러움, 당혹감 때문에 투자의 마인드가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자, 제가 존경하는 템플턴 모비우스 회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그래도 괜찮았는데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어렵다. 이것이 오랫동안 점철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또 우리나라가 식민지로서 얼마나 많은 갈등 고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제가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 모비우스 회장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대체제를 찾아라. 물론 거래를 해야죠. 대체제를 찾는 노력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안에서 거대한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 이와 같은 약점을 공격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것을 원치는 않지만 아주 우월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형편없다는 것은 이러한 약점을 노출했기 때문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2000년 초반에 밀레니엄 버블 당시에 주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막 신고가를 내는 이 월봉을 보시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5G를 타고 이제까지 많은 IT 대기업들이 연구했던 자율주행, 인공지능 많은 그런 새로운 산업 분야에 있어서 막대한 반도체 수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메모리만 팔 것이 아니라 비메모리를 단연히 팔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다 합친 것만큼 큽니다. 그런데도 매일 날아가요. 얼마나 실적이 좋습니까? 소프트웨어와 또 데이터 센터와 같은 많은 새로운 미래의 성장 동력, 4차 산업의 마치 정말 핵심적인 시그널과도 같은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기업이 실적이 좋다는 것은 4차 산업과 이 5G가 가는 길이 계속 강한 수요와 실적의 성장세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만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파운드리의 1위 기업, 시장 점유율 50%에 육박하는 이 대만 반도체 주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10년간의 차트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밑에서 10레벨에서 지금 45레벨. 주가가 거의 한 5배 가까이 올라온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더 파워풀하냐? 그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익은 더 훨씬 더 안정화돼 있었겠죠. 좀 더 높은 퍼라든가 조금 더 많은 신뢰를 갖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과 대립하고 있죠. 많은 성격이 비슷하지만 딱 하나 메모리냐 비메모리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비메모리를 가는 것은 이익의 안정화와 미래 산업에 있어서 핵심으로 접근하는 아주 필수적인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어젠가요? 대만 반도체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값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일본에서 수출 규제하니까 반도체 생산이 공급이 줄어들까 봐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시적이다. 그러나 저는 이 대만 반도체의 실적은 우리에게 이 수요가 그냥 단발성 수요가 아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역시 4차 산업은 이처럼 비메모리 쪽도 강력한 수요를 촉발하고 파운드리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큰 주식으로 삼성전자를 앞으로 유의해서 봐야 된다. 삼성전자의 퍼는 지금 6이나 7밖에 안 될 수도 있고 더 다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요. 그러나 앞으로 비메모리에 의해서 실적이 보강될수록 메모리와 비메모리, 그다음에 물론 이제 기존의 가전이나 디스플레이가 있지만 잘 믹스가 돼서 이익이 안정화될수록 이 기업의 퍼는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퍼가 올라간다는 건 뭐죠? 실적이 굳이 많이 늘지 않아도 그 하락한다는 어떤 기업의 이익 감소의 우려가 줄어들면서 이 기업의 가치는 재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PER의 리레이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PER의 리레이팅을 가져갈 수 있는 IT 기업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난 10년 동안 움직였던 주가는 2~3배밖에 안 돼요. 그러나 대만 반도체 어떻습니까? 거의 5배 올랐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이익의 안정성과 그리고 어떤 앞으로 나가는 시황의 방향, 이거에 좀 더 골몰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 삼성 주식 선물에 대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자, 이것은 미결제 약정이 많을 때는 삼성전자를 주식 선물로 매도하고 있다가 하락을 좀 해지하는 쪽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 하락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결제 약정을 줄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외국인도 사지만 우리나라 기관도 이제 삼성전자가
새롭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수급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돈이 많으신 분들, 좀 나는 큰 주식, 안정적인 주식 원하시는 분들은 좀씩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담으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장을 이야기할 때는 유동성도 꼭 있어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정책입니다. 장 안 좋은데 뭔가 끌어줄 수 있는 강한 모멘텀, 특히 정책 중요하죠. 지금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이제 일본의 문제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나옵니다. 8월에는 미래차 산업 육성책, 차세대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9월에는 이제 스마트 미래 공장, 수소 기술 개발, 쭉 이런 쪽에 이제 로드맵이 있는데요. 당장 눈에 들어오는 소재 육성책 다음 주 정도면 나오겠죠. 자, 우리는 이 정책도 어떤 테마로 맹목적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정말 뚜렷한 주도주가 있고 정말 기술력이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 충분한 내공을 갖춘 기업이 있다면 이 정책과 그것을 연결지어서 전략적으로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러한 치밀한 집중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역시 비메모리 육성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한 어떤 이슈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일본과 우리가 또 내지는 중국과 우리가 이 IT를 두고 서로 이렇게 격돌할 때 중국은 우리의 추격자, 일본은 우리한테 넘겨줬지만 시장은 정말 아주 중요한 이 지금 핵심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동안에 이 상반기에 이제 핵심으로 올라왔던 종목이 네페스인데요. 네페스가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그 패키징이라든가 장비로서의 내공을 이제 어느 정도 끝내고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봉상으로 보시면 지금 보시면 목표치를 어느 정도 완성을 했어요. 삼각수렴의 목표치를 완성을 좀 하고 조금 쉬어가는 구간인데 비메모리의 수혜주다 보니까 비메모리의 이 그 수출 규제 때문에 조금 우려감이 있죠. LB세미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수렴의 패턴에서 충분히 목표치를 12,000원, 13,000원까지 달성을 했어요. 쉬는 국면입니다. 저는 지금 SK머티리얼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SK머티리얼스는 지금 이제 많은 자회사들의 소재 관련 기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오늘 보니까 불화수소를 앞으로 이제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SK 하이닉스와 전후방 그룹의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저는 SK머티리얼스를 16만 원 내외 정도 한번 접근을 하시는 전략.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증권업종이 해외 진출과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은 증권사를 여러 개 거느릴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고 채권 평가액이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이익을 채권 쪽에서 깔고 지금 증시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이렇게 그동안에 오랫동안 쉬었다 올라오는 삼성증권 같은 이런 증권주들도 새로운 흐름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물론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하셔야죠. 증권주는 조금은 증권 시장에 이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제가 지금 노령 인구에 이제 특히 이 임플란트 쪽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움직입니다만 미국의 디오 나비를 수출하면서 가장 잘 나가는 미국의 시장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디오 제가 관심주로 제시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시장입니다. 제가 좀 앞에 서두에 IT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IT야말로 한국이 열어나가야 될 앞으로의 미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이 방향에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때 정말 주도주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여기에서 좋은 기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 아픔의 고통의 구간을 정말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올 연말에는 그 수확의 성과를 풍성하게 누리는 결실의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이 분명히 여유와 인내로 보상을 받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와우넷 파트너들은 항상 함께 여러분을 옆에서 돕겠습니다. 열심히 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